자, 미국 증시 마감 동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징 벨 나옵니다. 장혜진 앵커 3대 지수가 어떻게 마감되는지 정리해 주시죠. 네, 현지 시간 24일 뉴욕 증시는 국제 유가 반등에 경기 부양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3대 지수 주간 기준으로는 모두 내렸는데요. 다우 지수의 주간 낙폭은 2.5%, 나스닥이 0.8%, S&P가 1%대의 낙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은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소식과 국제유가 동향, 또 경기 부양책 소식에 주목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코로나19 치료제에 관한 엇갈린 소식들이 나오면서 이날 시장도 변동성이 큰 장세를 보였습니다. 길리어드사의 렘데시비르에 대한 보도가 잇따라 나오면서 치료제 개발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났고요. 다행히 로이터 통신에서 렘데시비르 임상시험이 예상보다는 더 빨리 진행돼 이르면 5월 중순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FDA는 또 치료제로 상당한 기대를 모았던 클로로퀸에 대해서도 심각한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다며 병원이나 임상시험에서만 쓰는 것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이번 주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유가의 반등 흐름이 이어지면서 투자 심리를 완화시킨 모습이었고요. 경기 부양책 역시 호재로 작용을 해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약 5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책에서 서명을 했는데요. 지방정부 지원 등 추가 부양책에 대한 논의도 앞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장 초반 상승세를 보이던 3대 지수는 FDA의 발표 이후 하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장중 부진할 흐름을 대체적으로 보이다가 하지만 렘데시비르와 관련한 긍정적인 소식이 들리자 시장이 다시 힘을 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 장 초반에 하락세를 연출을 했고요. 전거래일 마감 종가보다 더 떨어졌지만 이내 반등에 성공하면서 1% 넘는 상승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23,775포인트 거래를 마쳤고요. 이어서 나스닥 지수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1.65% 올랐습니다. 8,634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 장 초반에 주춤했지만 반복하다가 비교적 오후장에서 좋은 흐름을 보인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까지 확인을 해보시면요. 1.39% 오르면서 2,836포인트의 거래 마쳤습니다. 오전장에서 오르락내리락을 반복을 하다가 상승 반전을 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3대 지수 이날 약간은 흔들린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해줬습니다. 상품 시장은 어땠나요? 자, 상품 시장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 유가인데요. WTI 가격이 3거래일 동안 50%나 급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자, 미국 내에서의 생산량이 감소할 것이란 전망 때문인데 사우디아라비아나 러시아가 감산을 하는 것 외에도 미국 내 생산량까지 줄어들 것이란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국제 유가는 소폭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 작년에 비해서 식추 공수가 거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는 소식도 전해졌죠. 그만큼 이 미국 내에서도 이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확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국제유가는 1.42% 올랐습니다. 17.18달러에서 선물시장이 마감이 됐고요. 자, 이어서 국제 금값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값은 최근 몇 거래일 동안 급격한 상승이 일어났었죠. 여기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나오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0.56% 내렸습니다. 1,735.6달러에 지난주 금 가격이 마감된 모습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의 경우에는 큰 변화 없이 0.6%대에 움직이는 모습이었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달러 인덱스도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만 조금 내렸습니다. 달러 인덱스 달러 강세가 약간 완화되면서 100.29에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 장혜진 앵커가 준비해 주셨죠. 네, 스티브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미국 정부가 에너지 기업들의 지분을 인수할 것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함께 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요. Coronavirus decimates energy industry. Now U.S. mules taking stakes in companies. 에너지 기업들이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누신 재무장관에게 에너지 산업을 회복시킬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최근 WTI 5월물 가격이 배럴당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원유와 가스업계에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원유 가스업계의 지원을 원한다면서 정부가 미국을 위해서 원유를 미리 살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러시아와 사우디가 추가 감산에 나설 수 있고 텍사스와 오클라호마, 노스다코타와 캐나다 역시 감산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도 역시나 현금
세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는 5년치 항공 티켓을 미리 구매할 수 있다고도 설명을 했는데요. 50% 이상 할인된 금액에 4에서 5년치 티켓을 구매할 수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문우신 장관은 앞으로 모든 대안을 열어두고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자, 글로벌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앙지라고 할 수 있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는 이제 코로나 환자가 아예 없어졌다는 소식이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중국이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을 로이터가 이제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 중국 보건당국의 이 대변인이 지난 금요일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4월 26일을 기준으로 중국 우한시에서는 이 코로나 환자가 아예 아예 없어졌다라고 밝혔는데요. 허베이성 우한시는 중국 전체 사망자의 거의 84%를 차지할 정도로 진앙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한시가 잡히면 이 중국의 코로나가 잡혔다고 봐도 될 만큼 지표가 될 만한 지역인데요. 이 지역의 확진자는 46,452명, 그리고 중국 전체 56%를 차지했고 사망자가 3,869명으로 중국 전체 사망자 가운데 84%를 차지할 만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이제 확진자 수가 거의 제로가 됐다고 하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보도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다만 로이터에서는 이제 초점은 중국의 북동부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헤이룽장성으로 쏠려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지역은 러시아와 맞닿아 있고 러시아를 통해서 코로나의 해외 유입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안심할 수는 없겠지만 진원지였던 우한시의 코로나 환자 수가 제로에 다다랐다는 점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네, 다음으로 업종과 관련된 소식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페이스북에 관련한 소식입니다.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화상 채팅에 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페이스북에서는 최대 50명이 참여할 수 있는 화상 채팅을 출시한다고 전했습니다. Facebook rolling out a free video calling for up to 50 people. 페이스북이 화상 회의 시스템 시장에 드디어 뛰어들게 됐는데요. 메신저 앱에 여러 사람이 최대 50명까지 동영상 채팅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한다고 전하면서 이 시장을 주도해온 줌 비디오는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최대 8명까지만 가능했는데 이렇게 50명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출시되는 페이스북의 메신저룸은 링크를 통해서 참여를 할 수 있어서 페이스북 계정이 없어도 이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페이스북은 이와 함께 인스타그램 다이렉트와 왓츠앱 등에서도 화상 채팅 기능을 추가하겠다고 밝혔고요. 최근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동영상 채팅 서비스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날 페이스북이 새로이 출시를 하면서 줌의 주가는 다소 주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이 서비스가 선도하는 줌 비디오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봐 주셔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인텔과 관련된 소식도 있었습니다. 2분기 가이던스를 낮추면서 인텔의 주가가 지난 금요일장 시작하기 전에 시간을 거래해서 크게 하락하기도 했었는데요. 금요일 본장이 시작되면서 또 이 인텔의 주가는 이걸 모두 다 만회하는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자, 인텔 실적은 이미 지난 금요일에 다 확인이 됐으니까 이 가이던스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에서 발표한 앞으로 2분기 가이던스를 보면 이 주당 순이익을 1.1달러로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고요. 총 매출은 185억 달러를 제시를 했습니다. 2분기 월가 전망치의 주당 순이익이 레피니티브 기준으로 1.19달러였기 때문에 1.1달러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 전망치 월가 예상치보다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고요. 인텔은 연간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올해 하반기 기업과 정부 수요가 약화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던 겁니다. 이 때문에 사실 시간을 거래해서는 주가의 움직임이 별로 좋지 못했던 거고요. 하지만 이게 그 세부적인 항목이 발표가 되면서 이 시장 본장에서는 시장의 주가가 만회되는 모습이었습니다. 1분기 PC 수요와 서버 수요가 괜찮았다고 발표를 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지난 금요일 미국의 인텔의 주가는 시간을 거래의 하락폭을 모두 다 만회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인텔 관련된 소식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맨하튼 나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